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한 3일 만에 하죠. 오늘은 요거 해볼 거예요. 어느 분한테 이제 어느 점잖으신 사장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길래 옛날에 요걸 정리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안 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이건 이제 657강 지금 오늘 본강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특별대책구역 1권역 2권역 요걸 할 겁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요거 다 물과 관련된 것들이죠. 물과 강가라든가 호수 근처에 이런 땅들을 경매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경매를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연속해서 해볼 거고요. 후단에 이제 한시적으로 교재 판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한시적이라는 말을 강조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3월달부터는 저도 이제 좀 컨설팅 위주로 좀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교재 판매는 제가 이제 딱 한시적으로만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아마 1월달 될지 2월달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3월달부터는 제가 이제 뭐 컨설팅 위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교재 판매는 이제 중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강의 후단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좀 제가 너무 요즘 어려운 것만 하나? 어려운 것만 해서 이게 어쨌든 제 뭐 유튜브 방문자 수가, 조회수가 현재 지금 69만 명, 70만 명입니다. 굉장하죠? 물론 구독자 수는 뭐 14,000명 조금 넘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증가하는 것 같아요. 구독은 뭐 잘 안 누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뭐 방문자 조회수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 유튜브 조회수가 70만 명.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이 이게 몇 강이더라? 잠깐만요. 657강. 저번 주에 한 열흘 됐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이제 좀 컨설팅 몇 군데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상담을 못 해드렸는데, 전화상 또 문자상으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가 토지이용 계획원을 떼어보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정말 좀 규제가 제일 센 것들은 다 붙어 있죠. 뭐 가축수약 제한구역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대한민국 뭐 70%가 붙어 있는 80%가 붙어 있는 거니까 개발 제한구역 붙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요것도 붙어있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요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특별대책권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정말 좀 안타깝게도 이 사장님께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안 좋은 것들은 다 붙어 있다.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나와요. 제가 경매를 쭉 검색해보니까 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도 제가 밑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부분 요게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보시면 한번 볼게요, 같이. 자, 이분이 소유하고 계신 땅, 요 땅입니다. 뭐 번지수 공개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저기니까.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다른 걸 일단 다 적어주더라도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요걸 할 거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제한을 볼 때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요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특별대책지역, 그죠? 또 특별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오죠. 대부분 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구역, 대부분 이제 한강, 뭐 낙동강, 뭐 금강, 영산강, 이런 4대강 위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것은 뭐 어디 특정 지역이 아니라요, 이 강이 지나가고 있는 주변에 토지들은 대부분 다 이런 영향권을 받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또 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할까 고민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딱 보시다시피 여기 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도로가 지나가고 있지만 또 옆에 강도 있고 얼마나 뷰가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그죠? 최고의 땅이에요. 이렇게 최고의 땅인데 정말 이렇게 이제 수변구역이나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로 묶여가지고 내 토지에 그땐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 상수원이다 보니까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공익과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사익이 충돌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훨씬 크다 보니까 공익 유지에 제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아프시겠죠.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고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공법적으로 이 땅에서 이 토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경매로 나올 때 경매로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뭐 일부 몇 개만 올려놨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나오는 경매 물건이 한 몇백 개 한 5, 600개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대충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반드시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조금 될 거예요. 하지만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고 뭐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장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 개발 제한 구역 그죠?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뭐 이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나중에 제 옛날에도 강의했지만 뭐 특별히 뭐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설치를 한다면 그죠? 이건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규제가 이 물하고 관련된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뭐 이제 공장 설립 제한 지역도 조금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어쨌든 물하고 관련된 것도 요건데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이라고 있어요. 내 토지 이용 계획원에 수변구역이 딱 찍혔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딱 찍혀 있다. 그러면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약간 규제가 약한 게 특별대책 권역이에요. 특별대책 지역. 특별대책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거든요. 근데 1권역은 좀 규제가 굉장히 좀 센 곳이고 그래도 1권역에서는 웬만큼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거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이거든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대충 해볼게요. 물론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옛날에 제 기본교재는 없구나. 블루오션 교재에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그다음에 수질배전 특별대책구역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한 어떤 그런 규제고요. 수변구역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에 의한 규제고요. 그다음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에 의한 곳입니다. 요거요. 어렵죠?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이것은 그냥 우리처럼 강의하는 사람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저는 제 교재 보고 가끔씩 이렇게 컨트롤 F 치고요. 아니 제 교재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F 치고 여기다가 이제 전체 문서 전체에서 이제 여기다 뭐 특별대책구역 아니면 수변구역 쳐요. 저도 궁금하면 쳐서 저도 검색합니다. 제 교재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요거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여기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거의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공익적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6개월 이상 거주했던 거주민들 또는 원주민들, 원 거주자들 있죠. 이런 거주자들 외에는 사실상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농업적인 시설 외에 농업적인 어떤 부속시설이라든가 농업용 창고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주택의 신축은 가능해요. 신축까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뭐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 이거 뭐 100제곱미터라봤자 30평밖에 더 됩니까? 그죠? 부속으로 한 66제곱미터 창고로까지는 허용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좀 법정을 한번 쭉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이용 계획원에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토지이용 계획원에 요렇게 여기 보시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딱 찍혀 있으면 좀 일단은 긴장을 하십시오, 여러분. 과연 내가 여기서 이거 사는 목적이 뭘까?
그죠? 이거 사는 목적이 뭐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를 낙찰 받아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반드시 출구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평생 묘도 못 써요. 묘도 못 써요. 그죠? 내가 들어갈 나중에 묘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낙찰 받으시고 바라고요.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뭔가 좀 탈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 강의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물론 제가 답은 못 드려요. 정확한 답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도 이제 근거 법률은 원래는 이제 4대강 수객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 수객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7조, 수변구역은 4대강 수객법, 특별대책구역은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 따라서 여기 이제 그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고시로 환경부 장관 고시로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아니면 배출시설 제한지역. 잠깐 좀 메모 좀 할게요. 제가 좀 이건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제한지역 또는 공장 설립 승인지역.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면 많은 용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공장 설립 승인지역, 공장 설립 제한지역, 그 다음에 배출시설 제한지역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좀 사설이 길었지만 좀 주의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뭐 정리는 해봤어요. 이렇게 쭉 밑에 정리는 허용행위까지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특별대책권역 1권역과 2권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수변구역에 대해 설명할 건데 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제가 대충 정리한 거 요약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일반 원칙은 뭐냐면 일반 대원칙은요 건물의 신축 그죠 토지의 형질 변경 중목 조림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원칙이 있다면 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건물의 신축도 안 되는 거고 토지의 형질 변경도 안 되는 거고 왜 상수원 보호구니까 상수역 수천만 명이 먹는 상수원 원이니까 그런 것들 함부로 거기다 막 농약을 뿌린다든가 그죠? 거기다 막 뭐 소가 지나가다가 똥 싼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뭐 참새가 지나가다가 똥 싸는 건 상관없겠죠? 그런 거요. 뭐 그것까지 제외하라. 뭐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건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 변경 요런 것들 중목의 조림 요런 것들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장은 가능하냐? 공장은 가능하냐? 공장도 입지 원칙은 입지 불허입니다. 그죠? 원칙은 입지 불허예요. 숙박업은 원칙도 입지 불허. 식품 접객업 음식점이죠? 이것도 원칙은 입지 불허. 근데 이 공장은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상수원 보호구역 외의 지역은 일정 조건에 따라 가능하죠. 상수원 보호구역 외 지역. 예를 들어 특별대책 지역이라든가 그죠? 요런 것들. 아니면 수변구역. 요런 것은 일부 가능할 수 있어요. 일부. 근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뭐가 나오냐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나와요. 요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이내.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 승인이 더 어렵죠. 그죠? 승인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7km 이내에 있으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만약에 이 일단의 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반경이 뭐 7km 이내다. 그러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토지용 계획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경이 20km다. 그러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축산시설은 당연히 입지 불허죠. 그죠? 우리가 먹는 물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막 소가 똥 싸고 막 돼지가 막 축사해서 막 똥이 막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 그 맛있다고 먹겠습니까, 여러분?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입지가 불어고요. 양식장도 마찬가지죠. 양식장도 뭐 사료 같은 거 줘야 되니까, 그죠? 아무리 고기지만, 물고기지만, 양식장도 입지가 불어입니다, 원칙적으로. 어업은 원거주민입니다. 허가된 자에만 허용돼요. 강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 투망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저도 시골에서 가끔씩 내려가서 이제 투망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좀 봅니다. 이렇게 눈치를 살짝 보면서 투망을 해서 이제 피리를 갖다 요만큼 잡습니다. 한 바퀴 잡아가지고 피리를 이제 한 바퀴에서 잡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졸여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또 어죽 끓여 먹기도 하고 뭐 형님들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유도선업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일반 건축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 여러분들, 그죠?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여기서 구분해 놨더라고 보니까요. 일반 건축물은 생활 기반 시설에 관련된 일반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기반 시설, 이런 일반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뭐 주민 공동시설,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개축, 재축은 가능해요. 기존 건축물 범위 안에서.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생활 기반 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죠? 주택 신축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와서 뭐 내가 갑자기 여기 안산에 살고 있는데 저기 뭐 광주 여기 상수원 보호구에 가지고 땅 사가지고 집 짓는 건 안 됩니다. 그죠? 조건이 원거주민이라든가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민이어야지 주택을 질 수 있는데, 주택도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는 몇 평이에요? 한 3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30평밖에 안 됩니다. 그죠? 100제곱미터 이하를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영농시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뭐 환경정비구역은 만약에 이제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뭐 추락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모여 있는 곳. 여기를 갖다가 이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정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합니다.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환경정비구역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마을이 추락이 모여있는 곳들. 추락이 모여있는 것들은 환경정비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에서는 200제곱미터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외지인이 여기 와서 건물을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고요. 거짓말이라도 가라라도 거기서 거주를 해야 돼요. 임차를 한다든가 세입을 뭐 이렇게 가라로 주민등록증 이거 가라가 아니라요. 뭐 하여간 뭐 합법적으로 가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뭐 그 거주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이것도 입지 불어죠. 당연히 안 되겠죠. 골프장, 골프 연습장 당연히 안 되겠죠. 광물채굴 당연히 안 되고, 집단묘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묘에서, 그죠? 묘가 가까이 수변구역에 있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야영장, 캠핑장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입지 불어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요약해보면, 아까 위에 있는 걸, 단독,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요런 것들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죠? 입지 가능합니다. 생활 기반 시설, 주택 신축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주민, 6개월 이상 거주민,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소득 기반 시설, 뭐, 농업용 창고, 버섯 재배사. 근데 이것도 무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적 제한이 있어요. 면적 제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면적 제한이 좀 그나마 넓은 게 하나 있어요. 버섯 재배사.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로원, 노인 요양시설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입지가 풀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면 대충 이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 수 있는 행위가 극히 적죠.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법조문이라고 판례 등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수원 보호구역은 뭡니까? 수도법에 나와 있죠. 수도법 제7조.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죠? 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관련된 법률은 수도법에 아까 나와 있다고 했죠? 승인 지역,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이런 것들은 수도법 같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것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토지이용 계획은 나와 있고, 우리는 단지 그냥 이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야. 그럼 여기서 7km 이내에 있다면,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7km 이내에 있다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다. 그러니까 승인은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0km 정도 떨어진데, 이런 데는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땅들은 대부분 특별대책권역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장 설립 승인 제한 지역이라든가, 그죠? 이렇게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센 땅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7조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제 3항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밑에 쭉 정리된 걸 제가 아까 위에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질오염, 특정 유해물질, 뭐 유해화학물질, 가축 분뇨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폐기물 버린다든가, 그죠?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중화제, 소독제, 시약으로 쓰는 어떤 이런 유해화학물질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행위를 할 수 없고, 금지행위가 또 있어요. 금지행위가. 어떤 분들은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야영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야영장을 허가내려면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그죠? 관광의 어떤 그런 관광 농원이면 관광 농원에 맞는 농어촌 정법에 따라서 그 맞는 규제를 따라 해야 되고, 아니면 일반 야영장이나, 그죠? 그런 것들은 다른 법률에 또 거기에 기본 개발적인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나열해 놨는데, 시행령이죠. 12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고, 수영도 못해요. 수영도 못한다니까요. 목욕, 세탁, 선박운항 이런 것도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가서 수영하는 것도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야영장이거든요. 어떤 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야영장이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쌀데겸사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요 행락, 야영, 이게 야영장인지 캠핑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모르고 하는 금지행위라고 했잖아요. 금지행위. 그죠? 그 다음에 어패류를 잡거나 뭐 양식하는 행위, 양식도 안 된다고 했죠. 아까 위에서요. 어류행위도 안 되고, 당연히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그죠? 다만 친환경 농산물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경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친환경은 이제 뭐 다른 법률, 친환경에 관련된 법률 보면 되겠죠. 저 친환경이 잘 모르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금지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더 센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항을 볼게요. 제1항과 2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사항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어요. 여기 허가사항,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허가사항은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 중축, 개축, 뭐 이전 용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은 뭡니까? 신축은 뭡니까? 6개월, 아까도 위에서 설명드렸죠. 6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원거주민, 이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할 수가 있죠. 그죠? 임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치 안 돼요.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신고사항은 대부분 다 공익적인 거예요. 신고사항은 대부분 공익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장, 숙박시설, 일반인 입점 및 주택, 창고 용도의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신고사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 변경 하려면 같은 규모로 해야 되죠. 더 증가시킨다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신고사항 중에서.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돼요. 그죠? 용도 변경은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허가 기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진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아유 뭐라고, 저도 이런 방송하기 싫은데 굉장히 좀 어려움에 많아요.
그 이제 시행령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기준은 해가지고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설치. 그러니까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건축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어떤 걸 해야 되냐? 공익상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공익상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물을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것도 공공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그죠? 오염물질 발생 이쪽저쪽 그죠? 다들 여기는 공공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이 언제 지정됐지? 89년도인가 90년도가 지정됐나? 어쨌든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이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죠? 요것은 그린벨트에서 제가 봤을 때 이축권 이축권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신경 안 써. 여러분들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별로 안 보셔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및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 등 어떤 그런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어떤 것을 건축할 수 있냐? 그 종류 및 규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해서 공익수단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공익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공익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기반시설이죠. 아까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생활기반시설인데, 생활기반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농가주택, 그죠? 뭐 주택의 증축, 그 다음에 소득기반시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농가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죠?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플러스 66제곱미터까지 부속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 엄청 세죠, 여러분, 이거. 엄청 세죠? 지목이 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요. 지목이 대가 아니면 신축할 수 있겠습니까? 신축 못 한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별표 100개 해야 돼요. 지목이 대인 토지 신축하는 경우. 좀 크게 할까, 이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건 166까지, 100 플러스 66까지. 그죠?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여기 또 지목이 대인 토지에. 그죠? 여기도 지목이 대인 토지잖아요. 132제곱미터까지. 이하에. 그리고 연면적 66제곱미터는 똑같고. 그죠? 얼마 안 되죠? 원거주민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나 뭐 밭이나 전이다 거기다 집을 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목이 대인 곳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그죠?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이어야 한다. 참,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으로 이주하라 이거예요. 이주한 사람들한테 해주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택의 증축 똑같은 내용이에요. 100제곱미터, 그죠? 그 다음에 130제곱미터 플러스 서비스로 66까지. 여기까지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물어도 되고. 그 다음에 소득기반시설. 이제 우리가 이제 탈출구를 찾으려면 이 소득기반시설에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소득기반시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소득 기반 시설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대부분 농작물하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항목의 건축물에 그 밖에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잠실, 그죠? 뭐 뽕나무 조성 면적이 1,000분의 50, 뭐 버섯재배사 한 가구당 뭐 500제곱미터 이하. 버섯재배사 이건 괜찮네, 그죠? 500제곱미터 이하, 그죠? 생산 물류 저장 창고, 창고는 창고죠, 창고. 요것도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야, 창고도 이거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대요, 그죠? 그러면 담배 건조실, 재배 면적이 1,000분의 1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면적이 만약에 1,000평이다 그러면 100평까지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자재 보관 창고, 이런 것들은 좀 조금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기자재 보관 창고, 그죠?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 보관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 그죠? 농림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30평짜리잖아요. 30평짜리. 한 가구당이에요. 이것도 한 가구당. 한 가구당. 한 가구당. 그 다음에 관리용 건축물. 이것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온실인데, 이 온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온실이, 뭐 이렇게, 온실 안에서, 뭐 이제 다른 행위들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겠죠? 수경재배 시설원회 등 작물 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 재배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이거 뭐 괜찮네요. 그죠? 순환식 양액 재배.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농업용어를 잘 모르는데요. 순환식이라는 말 그대로 밖으로 흘려내보지 마라 이거죠. 그죠? 순환식으로. 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정리해서 요렇게 하는 행위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양액 재배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까지 이하로. 그죠? 그 다음에 곤충 사육장도 한 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하대요. 곤충 사육장. 그죠? 처음에 뭐 한 군뱅이 몇 마리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되나? 저 이런 펌프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군뱅이 좀 몇 마리 갖다 놓고 건축 사육장 한다고 하고, 아니면 뭐 풍뎅이, 뭐 말똥벌레, 뭐 그런 것들, 뭐 나비 한 30마리 잡아다 놓고 곤충 사육장. 나비가 곤충인가? 간데? 나비가 곤충인가요? 모르겠네. 참말로. 어쨌든 어렵네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농업용 시설 외에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은 게 온실, 관리용 건축물, 그 다음에 곤충 사육장, 요런 것들로, 그 다음에 기자재 보관 창고. 요거 뭐 100제곱미터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강화되어 있고, 주민 공동이용 시설은 뭐 마을회관 이런 거지요. 그죠? 파출소 같은 거. 자,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렵네요. 이 부분이. 뭘 수주장하려고 했다? 이거 하나 좀 입력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특별히 많이 할 게 없죠. 농업용 시설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는 걸로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할 건 없어요.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의 제한. 이게 바로 이거하고 이제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거든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은, 그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 한도 엄격하지만 보호구역 밖의 일정 거리에도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대략 20km.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은 대략,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건 승인 지역은 이거 7km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안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좀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여기
뭐 이런 거 1일 2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0km 그죠? 1일 20만 세제곱미터 아이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이런 것은 뭐 저도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단지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냐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냐 이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거리가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만 하고 뭐 상류로 유화거리 15km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복잡해서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이거요. 그냥 모르면 저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저도 그냥 모르면 저는 제 교재 아니면 또 법제처 가서 찾아봐요. 찾아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10km를 초과하는 지역. 아이고 왜 이러냐 이게. 7km를 초과하는 지역. 뭐 그리고 여기는 4km의 초과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장 설립 공장의 승인 요건이 있는데 뭐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알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딱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죠? 뭘 기억해야 돼요? 뭘? 공장 설립 승인 지역 아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요런 행위들 일반적인 원칙은 이거니까 그죠? 공장, 숙박업, 식품적괴업, 축산시설, 양식장,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창고는 될까요? 안 될까요? 창고 돼요. 그죠? 농업용 창고로 허가마땅을 대부분 임대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간데 다 걸리죠. 걸려서 벌금 맞죠.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벌금의 크기가 크냐? 그죠? 아니면 내가 그걸 농업용 창고를 쳐서 일반적으로 이제 창고로 임대한 수익이 크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서 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특별히 할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딱 내 토지 영역을 찍혔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건물을 짓는 것도 그죠? 주택을 짓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에만 짓는다. 그죠? 지목이 대인 토지에만 건물을 짓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제가 센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특별대책구역 1권역, 2권역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제 뭐 상수원 보호구역 제일 어려운 걸 했으니까 1구역, 2구역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판매는 제가 한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제 기본 교재, 그 다음에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있죠. 여기에 제가 좀 이제 한 가지 좀 추가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게 맹지의 건축허가 하기. 요것은 제가 아직 추가를 안 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많이 제가 좀 여기 이거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이 3가지는 제가 이제 좀 공개를 했거든요. 나머지 5가지, 요거까지 해서 이제 5가지가 더 남았는데 요것은 제가 공개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블루오션 교재 기본 교재만 사시면 88만원, 블루오션 교재는 150만원. 그래서 둘 다 같이 따로따로 구매할 때는 이 가격이고요. 같이 구매하면 188만원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해드립니다. 가격은요. 그래서 이것도 싫다, 이것도 비싸다는 분 거의 없는데, 자 보세요. 기본기 따로따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각 법별로. 기본교재 80화, 블루오션 150만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30만원, 건축법과 경매.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 블루오션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어느 한 분야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구매하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교재 판매는 이제 올해 저도 이제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판매는 좀 이제 한시적으로 아직은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달이 될지 2월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블루오션 교재가 조금 사실 만큼 사시면 이제 멈추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 잘 하시고 어쨌든 좀 체계적인 공부, 돈을 벌고 싶으면 반드시 박영춘 교재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단시간에 올라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